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중복 순열을 배우기에 앞서 다음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각 자리가 0부터 9까지 숫자로 구성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자, 굳이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지 않고도 우리는 비밀번호를 0000부터 해서 9999번까지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 전체 40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우리는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이니까 한 자리는 총 10가지 숫자로 채워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도 10가지 숫자로 채워질 수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10가지 숫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밀번호는 첫 번째 자리부터 해서 이 네 번째 자리까지 모두 연달아서 정해져야 비밀번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곱해서 10가지임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복순열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n 파이 r 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럼 방금 전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그 문제 상황을 다음 중복순열 기호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자, 문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10가지 숫자 중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였죠? 4개를 뽑는 거였죠. 자, 그러면 기호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는 각 자릿수마다 10개씩 들어가는데 4번 뽑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이 10가지임을 알 수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은 자,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각 자리마다 n개씩 뽑을 수 있는데 전체 몇 번 뽑는 건가요? 몇 번? 그렇죠. 전체 r번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을 r번 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A 지역의 중학생은 그 지역의 5곳의 고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B 지역의 중학생은 그 지역의 4곳의 고등학교 중에 한 곳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A 지역의 중학생 3명과 B 지역의 중학생 2명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 지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A 지역을 살펴보면 A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5군데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A 지역에 철수랑 영희가 살고 있다면 철수가 그 중에 한 곳 선택했다고 해서 영희는 철수가 간 곳을 못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3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중복 허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선택지 선택할 수 있나요? 5가지 고등학교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값이 3의 5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B지역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B지역은 학생이 몇 명인가요? 학생이 2명이죠. 그쵸? 두 학생이 몇 곳 중에 4곳 중에 중복을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지역과 B지역의 학생 모두가 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A지역의 학생이 선택하는 결과와 B지역의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결과를 곱해서 문제의 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문제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A, B, B,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지금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문제를 그냥 5 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왜 안 될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편의상 이 A 2개와 B 3개는 같은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하려고 얘의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얘를 A1, A2, B1, B2, B3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 A2, B1, B2, B3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랑 A1과 A2의 자리를 바꿔서 A2, A1, B1, B2, B3 이렇게 나열한 건 사실상 어떻습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요 나열하는 것도 A, A, B, B, B고 뒤에 나열하는 방법도 A, A, B, B, B니까 이 방법은 사실상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처럼 5 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이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5개를 나열한 결과로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 팩토리얼이라는 이 계산 결과값을 중복된 만큼 어떠한 숫자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는 얼만큼 중복이 됐을까요? 자, 봅시다. A, A, B, B, B를 지금 나열하는 방법을 쭉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죠? 자, 다음은 A, A, B, B, B 순서로 나열하는 전체의 경우, 중복된 경우를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전체 12가지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12가지를 꼭 이렇게 다 나열을 해서 중복되는 게 12가지임을 직접 세봐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죠. 자, 어떤 얘기냐면 봅시다. 이 앞에 있는 A와 B를 각각 나열하는 방법인데 얼만큼 중복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봅시다. A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있나요? A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그죠? A 2개를 나열하는 방법 2 팩토리얼만큼 있죠. 자, B를 나열하는 방법 3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 팩토리얼만큼 있죠. A와 B를 동시에 나열하니까 이 둘을 곱해서 우리는 각 경우마다 12번씩 중복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5개의 문자 A, A, B, B,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사실 5가지를 나열하는 방법 5 팩토리얼인데 그런데 지금 2가지, 3가지씩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쵸? 2개 중복한 애들이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 있고 3가지를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만큼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이 전체 순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다음을 봅시다. n개 중에서 자, n개를 나열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p개, q개, 등등등 r개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를 나열하는 방법은
우선은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중복되는 개수만큼씩 곱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p개 p 팩토리얼, q개 q 팩토리얼 등등등 r개 r 팩토리얼로 나눠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쵸? 6개의 숫자 중에 가만 보니까 1이 3개, 2가 3개 있습니다.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자, 보면 전체 6가지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6팩토리얼이죠. 근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1이 3번 있고 2가 3번 있으니까 1, 3번 3팩토리얼, 2, 3번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살짝 문제의 변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빨간색 깃발 2개 있고 파란색 깃발 3개 있습니다. 노란색 깃발 4개 있네요.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신호를 만들 때 자, 요렇게만 하면 위에 1번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양 끝에 노란색 깃발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같은 색깔의 깃발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죠. 자, 가만 봅시다.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요? 2개, 3개, 4가지를 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 끝에, 맨 끝에는 자, 이렇게 노란색 깃발이 오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7개의 깃발을 이렇게 배열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노란색 양쪽에 딱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뭐만 구하면 됩니까? 이 가운데 배열할 수 있는 깃발의 가지수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7개를 나열하는데 중복된 걸 나눠주면 되겠죠. 빨간색 2개니까 2팩토리얼, 파란색 3개니까 3팩토리얼. 자, 노란색은 몇 개입니까? 노란색은 4개가 아니죠. 왜냐면 노란색 중에 2개는 양 끝에다 배열을 했으니까 노란색이 몇 개 올 수 있나요? 2개 올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지점 P에서 지점 R을 거쳐 지점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상황은 P에서 시작을 해서 R을 거쳐서 Q까지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P부터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P부터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최단 경로라고 했으니까 되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P부터 R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순서는 발생하겠지만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로 3번 가면 P에서 R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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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이렇게 가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3번 가는 것과 위로 3번 가는 것을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 6 팩토리얼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3번, 위로 가는 거 3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요걸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위로 1번 가면 되겠죠. 위, 위, 뭐 다양한 방법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3가지를 나열하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2번 중복되고 그죠? 위로 가는 게 1번 있으니까 뭐 1팩토리얼은 뭐 써도 안 써도 1이니까 뭐 값의 변화를 주지는 않겠죠. 뭐 쓸까요? 1 팩토리얼 이렇게. 자, 근데 P부터 R
R을 거쳐서 Q 한 번에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답은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그냥 방법만 쓰겠습니다. P부터 R까지 가는 경우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나눈 거과 그리고 R부터 Q까지 가는 방법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을 나눈 값을 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중복 순열의 경우 전체 n가지 중에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데 이때 중복을 허용하면 우리는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n을 몇 번 곱해서 n을 전체 r번 곱해서 n의 r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n개 중에 같은 것이 뭐 p개 뭐 q개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n개를 그냥 순열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얘를 같은 것들끼리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p개가 중복되는 거는 p 팩토리얼, q개가 중복되는 거는 q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어제 오늘 해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제 배운 내용은 원순열이고 오늘 배운 내용은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열 단원 전체를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업 듣는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